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특히 김기흥 전 대변인께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 이제 부대변인을 지내셨는데 오늘 저희 이제 그 방송의 첫 출연이신데 뭐 간략하게 뭐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셔서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래는 저는 이제 KBS 기자를 한 19년 하다가 21년 6월에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제안을 줘서 제가 회사를 나와서 그때 당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현장 수석 부대변인이라고 수행을 하고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이제 부대변인 역할을 하다가 지난해 11월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서 총선에 나갔는데요. 뭐 아쉽지만 3% 정도로 졌습니다. 근데 제 부족한 수치로 졌기 때문에 지금 요즘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패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현안에 대해서 팔로우를 하지만 제가 대통령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어떤 경험을 조금 살려서 또 제대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또 나오겠습니다. 당협위원장으로 그리고 제가 거죠? 인천 연수을의 당협위원장입니다. 대통령실의 이제 부대변인을 지내셨으니까 대통령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그 전에도 다른 방송에서도 뭐 패널로 만나셨다고 들었는데요. 만났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좋은 합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전세 사기 특별법, 간호법, 구하라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의 이견이 이제 적었던 민생 법안들이 이제 통과한 건데요.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첫 합의 처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재의결은 한 달 뒤로 미뤄졌는데요. 다음 주가 이제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민생에는 협치가 과연 가능한 민생 국회가 될지 국민들의 기대가 이제 큰데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통과된 법 중에 지금 처음으로 통과됐는데 구하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연예인 구하라 씨가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전혀 이제 어린 시절에 돌보지 않았던 아버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어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한 직계 존속은 상당 부분을 가져간 거거든요. 재산의 상당 부분을. 그런데 마침 지난 4월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좀 부당하다 해가지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해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와서 이제 국회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여론의 어떤 이제 반응들이 많이 뜨거웠었지만 그래서 구하라법 같은 경우는 뒤늦었지만 잘 통과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간호사법을 포함해서 이 국회가 5월 30날 개원했는데 지금 한 8월 말경 됐는데요. 3개월 만에 처음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3개월간의 좀 국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 서로 뭔가 좀 치고받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저는 양당의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뭐랄까 차기 좀 대선까지 내다본다 그럴까요? 그래서 지난 3개월이랑은 좀 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반 약간 이제 전망 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국회에 이제 꽃이라고 불리는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앞두고 이제 일주일 전에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몇 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내일 이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이제 예고가 됐던 상황에서 이제 간호법도 이제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22대 국회 정기 국회 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까요? 출발은 되게 험난했는데 저는 이제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뭔가 결과를 이뤄낸다는 좀 강박관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까지 이견을 보였던 게 또 풀리다 보면 하루 만에 또 물론 하루만은 아니지만 결단을 하다 보니까 한 28개인가요? 그런 법안들이 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협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쉬운 것부터 하고 쟁점이 좀 덜한 것부터 하고 어려운 난제는 뒤로 빼면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좀 정무적인 거, 정책적인 것보다는 정무적인 것들이 좀 앞에 내세웠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는 여튼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꼭 타겟팅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다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접점을 좀 이루기 힘들었고 네. 25만 원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위한 하나의 어떤 대선 공약을 꼭 관철시키고자 한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뒤로 빼니까 그게 실제로 된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그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거에 대해 피로감이 네. 컸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이제 직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어떤 개혁을 통해서 의정 갈등이 심화되는데 굉장히 지금 응급실 대란 그런 응급실 뺑뺑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이 있는데 여기에 전국 보건 의료 노조까지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네.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간호법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간호사들이 의사가 없는 전문의가 빠진 그런 공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실제로 업무가 어디까지 돼 있고 그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다룰 수 있는 법안이 있을 때 네.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다만 이제 저는 하나 좀 염려가 되는 게 9월까지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10월, 11월 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도래했을 때 네. 이때 야당이 지금처럼 민생보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굉장히 선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친일 프레임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념적인 논란으로 좀 증폭되는 면이 없지 않을까 하는 어떤 우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일로 예정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이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윤한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우세한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증원을 1년간 유예하자 뭐 이런 입장을 제안한 것이고 그리고 만찬 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오후에 이렇게 이제 기자에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의대 증원 유예와 대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절 입장을 비췄습니다. 윤한 대립.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좀 현실이 조금 힘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개혁이란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의료 개혁에 있어서 지금 보면 네. 그러니까 의학 분업이 있을 때 그 이후에 의료계의 어떤 목소리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제권에 대해서 약사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그 정원을 좀 줄여줬습니다. 10% 줄여서 지금 3,000명 정도 된데 이게 그 이후에 한 번도 증원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의사 만나기 힘들고 우리가 의료 서비스에서 그분들이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너무 짧게 네.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나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 늘린다고 했고 공공의대 신설했는데 다 안 됐습니다. 집단 행동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도 사람들의 어떤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외시한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어려움은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관리를 해가면서 이 부분에서 갑자기 25년도는 1,500명 늘렸는데 네. 26년도에는 올리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총 26년도에 지방선거 있고요. 27년도에 대선이 있고 28년도에 총선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금처럼 했을 때 의료계에서 오케이 해줄까요? 아닙니다. 지금처럼 극렬히 반대할 겁니다. 집단 행동에 나설 텐데 네. 그때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6개월 동안에 지난한 어떤 개혁의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가 욕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려움도 국민들이 참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절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관리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을 갖고 가는 게 좋은데 한동훈 대표의 선의가 의료계로 하여금 좀 버티면 되겠는데 그리고 26년은 원점 재검토면 27년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대통령실 입장은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네. 제안은 그 증원을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지금 대통령실이 그냥 기본적인 원칙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2,000명 얘기했다가 1,500 됐고요. 네. 두 번째는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정부와 협상하겠다. 26년 정원에 대해서. 그런데 통일된 안을 못 가져오니까 그럼 통일된 안이 아니더라도 네. 협상을 하자. 그러면 26년도에 어떤 증원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물론 현실을 반영하고 선의를 가지고 했겠지만 그때는 지금은 아예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26년도에는 유예를 하자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 정부가 또 전문의들이 집단 행동했을 때 복귀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도 철회했거든요. 양보를 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또 그렇게 했으면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양보안이 뭔지 그리고 그 안은 있다면 대통령실에 조금 로키로 그냥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이게 알려진 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얘기하는 게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수기 과정이 없이 그렇게 외부로 알려지는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 그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충분한 수기 없이 한동훈 대표가 네. SNS와 기자회견을 기자들에게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네. 먼저 이런 게 알려지는 것도 대통령실에서는 불쾌할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양쪽이 한 발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한은 이 갈등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당 대표가 현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한 만큼 대통령실도 좀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찬을 한다고 했는데 좀 연기된 건 좀 아쉽고 연기는 했더라도 이 어떤 채널은 가동을 해서 서로 얘기를 해서 대통령실이 또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이제까지의 대통령실과 정부가 전체적인 어떤 그 타임 스케줄을 안에서 지금 어떤 대목을 보고 있는지 네. 한동훈 대표는 지금만 조금 집중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이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검찰총장이신지 대통령인지를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안이 뭐냐면 의대 정원이 원래 총 있던 게 3,000명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2024년 1학년이 3,00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유예가 됐어요. 유급이 됐어요, 지금. 네. 그런데 내년에는 1,500명을 플러스 해가지고 4,500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올해 3,000명과 내년에 들어오는 4,500명이 한꺼번에 더하기를 하면 7,500명이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누가 저항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3,000명으로도 수용 가능한 그러니까 시스템, 어떤 교육 공급 시스템인 거죠. 네. 3,000명 정도가 감당 가능한 시스템인데 이게 7,500명을 되는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문제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안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 물론 일석이조일 수 있어.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이 일리 있는 측면도 있고 아니 3,000명 가르치던 시스템에서 7,500명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 거냐. 네. 이 수용 인원의 문제거든요. 네. 우리 뭐 전세버스에 45명 태우는 데다 거기다가 90명 더하기 한 120명 태우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용 정원에 대한 문제지 네. 저항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이건 누가 저항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가능하느냐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표현이에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용산 대통령실의 표현을 달나라의 상황 인식이다. 이런 표현이 방금 말한 이런 어떤 현실을 좀 충분히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치 검찰총장이 무슨 반대에 있으면 막 힘으로 몰아붙이고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디테일한 문제 이런 거에 애초에 이제 관심이 아예 없으신 거 아닌가. 그냥 이거를 무슨 뭐 압수수색하는 거에 대한 저항하는 것 정도로 인식하시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정작 이제 그 추석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에 응급실 문제가 없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이 없을 것이다. 이런 그 입장인데 실제 응급실을 찾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료 의사가 없는 상황이고 네. 뭐 진료 시간도 뭐 밤새서 새벽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밤 10시 이렇게 맞닥뜨린 굉장히 그 당혹스러운 상황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그 수술실이 전공의 이탈로 지금 뭐 40에서 50%가량이 문을 닫았다. 이게 굉장히 좀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그 의정 갈등 이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야 대표 간의 만남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정 갈등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좀 대안이 모색이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요번 이 난제를 다 풀면 굉장히 몸집이 커지는 거고 못 풀면 어떻게 보면 관망하는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을 위해서 잘 풀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뭐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한동훈 대표의 이런 상황이 대통령과의 어떤 갈라치기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고정값이 이미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뭐냐면 네. 전공의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변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6개월 동안 나갔잖아요. 근데 전문의들이 이 전공의들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본인의 밥그릇이라고 딱 단순하게 치환해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네. 그래도 이분들이 국민들의 대다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의사 수를 늘렸을 때 그 의사가 필수 의료 쪽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돈이 잘 되는 피부과 쪽으로 가는 부분, 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에 대해서 수가를 높이고 이런 강화해야 된다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들도 본인들이 바뀔 수 있고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어떤 진정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제까지는 무조건 다 백지화라는 거죠.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거죠. 네. 근데 한 명도 늘릴 수 없고 심지어 줄여야 된다는 주장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국민들이 볼 때 그게 과연 맞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중재 아니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근데 지금 우리가 정부가 얘기한 게 뭐냐면 들어와라. 들어와서 논의하고 이거에 대해서 증언 규모를 얘기하자.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아예 하지 말자고 얘기하면 이쪽이 볼 때는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뭐야 이거. 이거는 아예 증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네. 도리어 이분들의 운신의 폭을 줄이고 더 강경하게 만드는 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가 만능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저는 어렵다면 좀 더 어떤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의료계에서도 네. 이게 진짜 국민들이 이렇게 서비스가 안 좋아지고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정부가 욕먹는다고 생각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의료계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이런 상황, 그다음에 뭔가 정부도 이렇게 고민을 하는 상황,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까지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만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료계에서도 26년 어떤 논의에 대해서 참여하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보자. 그렇게 참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이 의정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의제로 올라올까요? 이게 이제 민주당은 의제로 올리길 원할 거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원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을 유예하기로 만약에 합의했다. 그럼 그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합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으로 이로운 거냐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약간 해석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보기엔 좀 고민이 빠질 것 같아요. 다만 이 사안을 우리가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과 또는 이제 이 사안 자체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이 됐건 국민 대다수가 됐건 증원을 저는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요. 네.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한 7대3 가까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의사는 더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러저런 과정에서 뭐 저항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어서 그런 거는 또 이제 정부가 좀 잘해내길 바라는 마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쥐도 코너에 몰리면 문다고 네. 뭔가 싸움을 할 때 큰 승기를 잡았으면 뭔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사 쪽이나 이런 쪽에 가진 불만 중에 하나는 그중에 설득력 있는 불만 중에 하나는 의료 수가 문제 같은 거예요. 네, 뭐 이게 네. 전부이고 핵심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증원을 줄이거나 안 하는 거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정부의 어떤 근본적인 개혁 취지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거랑 좀 다른 부분에서는 뭔가 의사 집단들의 요구 중에 일부분 중에 좀 타당성 있는 거. 제3자가 보기에도 일리 있는 거는 네. 뭐 수가를 좀 조정해 준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뭔가 그 사람들에게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면서 뭐라 그럴까요? 한 60% 정도를 개혁을 한다 그러면 40% 정도는 좀 양보해 준다 그럴까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랄까 이렇게 범죄자 때려잡듯이 네. 너무 이렇게 쭉 밀어붙이기만 하니까 오히려 좀 부작용 같은 게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표, 네. 제가 그 부분 잠깐 설명해도 네, 네, 될까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어제 정부가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서요, 그 의료 앞으로 의대 교수하고 교육 시설 확충, 그 다음에 전공의
관련해서 수령, 그다음에 지역 필수 의료 전문, 여기에서는 이제 전문의죠. 지원하는 거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8천억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2억 하고요. 5년 동안 해서 10억. 이게 이제 재정이고 건보 재정에 또 10억 해서 10억이 아니라 10조에서 20조 원을 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계에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선의를 가지고 응급실에서 치료하고 수술을 했는데 거기 문제가 됐을 때 법적으로 어떤 면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데 이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실 뺑뺑이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진짜 아픈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또 제 자식이 아프면 무조건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경증 환자를 다른 병으로 좀 내보내는 권한, 그 명시화하는 게 있고 또 폭력 환자에 대해서 주치 폭력 환자에 대해서 뭔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 그런 네. 부분도 좀 명시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야 대표 회담이 이제 연기가 된 상황에서 언제 열릴지도 이제 관심사인데요. 그 민주당이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제 재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뭐 좀 실무 회담에 네.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측의 좀 계산이 어떤지 뭐 요 부분을 좀 짧게 들어볼까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뭐랄까 좀 유리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약간 의제를 좀 주도한다든가 네. 싫으면 말고 약간 이런 뉘앙스라 그럴까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좀 뭐랄까 그동안 정책적 성과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성사될지 여부도 네. 생각이 좀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너무 좀 유리한 협상 의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약간 난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 쪽의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여야 의대 회담에 증원 유예 문제도 그렇고 네네. 최혜병 특검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한테는 약간 꽃놀이팀 비슷한 걸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시기상으로 좀 불리한 점이 있기 네. 때문에 여야 회담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저는 여야 회담 무조건 이루어지고요. 추석 전에 이루어지는데 이 여야 대표 회담을 걷어차는 쪽이 이제 패자가 되거든요. 루저가 네.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의대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조금 이견이 있지만 공수처 관련해서는 요번에 특검 관련해서는 입장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공수처 수사를 다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 예전엔 공수처 수사 결과 상관없이 특검 발의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수처 수사를 좀 봐도 된다. 그런 뉘앙스로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처럼 일극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당내에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공수처 수사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이 당론으로 정한 걸 가지고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어떤 의원총회 과정을 좀 우리는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해주면 여야 협상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걸 네. 가지고 자꾸 뭐 반바지다 반반바지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다 보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야 대표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성과를 낸 것처럼 네.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본인의 욕심 때문에 뭐 해병대 특검 아니면 25만 원 이 부분만 얘기하다 보면 약간 이 부분도 좀 힘든 구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기영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